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사영입니다. 예, 오늘 그 윤석열 집권 1년차를 이제 어제 10일로 이제 1년차에 맞았는데 지금 뭐 각계각층에 네. 이 비판 성명들이 보니까 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뭐 그야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뭐 인류 역사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네. 또는 단군 이래 이런 그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지금 각기 논평들이 나오고 지금 이 뭐 도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큰일 났다.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시점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이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라고 갑자기 검찰 캐비넷에서 김남국의 그 캐비넷 그 파일을 갖다가 그렇죠. 이제 그걸 들이대면서 이제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뭐 같은 패턴이죠. 그 검찰이 싹 흘리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그것도 이제 척대 재산상 해갖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너무 이제 그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 뭐 덮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도덕성 분레에 스스로 옥죄는 민주당. 이제 김남국 사태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시급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공화국 갖다가 빨리 저지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갑자기 뭐 쇄신이다 뭐 자기 자합 비판을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검찰 공화국에 대한 어떤 조치는 기능적인 것인데 그 도덕 담론은 기능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도덕 담론으로 들어가면은 끝이 없어요. 인간은 그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것보다 경계를 통해서 처벌과 경계를 통해서 그 예방을 하는 게 그게 수순이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도덕적인 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도덕성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영호가 지금 지금 진짜 심각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천을 갖다 개입을 한 거고 박근혜도 그것 때문에 2년이나 실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갑자기 쏙 들어가고 김남국 문제로 이거를 갖다 사태를 지금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죠. 태영호뿐이 아니라 지금 방미 그 성과라든가 그게 뭐 외교 첨사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 총리가 왔을 때 지금 그 보시면 그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서 그렇게 된다고 지금 여당이 나섰어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나서갖고 지금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얘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하면 뭔가 깨끗한 거 아니에요. 뭔가 깨끗한 처리돼서 깨끗하다. 오염된 거면 오염수라 그러면 오염수를 왜 버리냐고 하지만 처리된 거니까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중국도 논평이 나오기를 그렇게 깨끗한 거면 니네들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써라. 아니면 네 땅에 묻든지 왜 그거 갖다가 전 세계인의 그 예를 들면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주게 왜 공해상으로 그걸 갖다가 그걸 왜 오염수로 갖다가 방류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김남국 그 가상화폐 이런 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다 벌써 1년 전이나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던 거를 이제 와서 하나 터뜨리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검찰은 어떤 자기네들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 카비넷에 있던 거 하나씩 터뜨려고 논조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도덕 담론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은 발목이 묶여가지고 계속 하나씩 터뜨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힘당에서 도덕론으로 민주당을 발목을 묶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도덕론으로 자기 발목을 묶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김남국 가상화폐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도덕 담론은 민주당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 김재원
그다음에 태용호 최고위원 이 사람들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태용호 의원의 경우에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관련했다. 태용호를 징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아니 옛날에 노무현은 그 열린우리당이요 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탄핵으로 들어갔는데 이 정도 되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야지. 태용호를 그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도덕적인 문제로 이것을 비화시킬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덕론은 지금 국힘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지금 도덕론이 지금 쓸고 있는 거예요. 정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네가 알아서 물러나면 징계를 감안하겠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태용호가 그 옛날부터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한 20억을 받았대요. 거기 온갖 그 북한의 내부 정보들을 갖다가 이쪽에 그 한국에 넘겨주는 대가로. 정말 그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지금 모든 수시로 습관적으로 녹취를 한대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술만 먹으면 막 전화하고 의원들한테 그다음에 김건희한테도 왔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진 예를 들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오는 전화들에 대해서 다 이미 녹음을 했다는 거지. 그게 거의 100% 그거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탄핵감이 되니까 감히 태용호에 대해서 무서워서 태용호를 최고위원회도 못 부르고 태용호 때문에 계속 그 연기해가고 만약에 당회의도 못 열어. 그렇지. 그렇게 되고 태용호를 여차하면 망명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국력이 나라의 이 고급 정보도 다 갖고 있으니까 중국 같은 데나 어디 뭐 다시 또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남한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갖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이거는 이제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고 경찰이 원래 정상적이라 그러면 무조건 그렇죠. 인지 수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도덕 담론으로 빠질 게 아니라 바로 수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것이죠. 국힘당의 김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그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이런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이 어떤 발언이든 간에 그건 개인적인 일탈이에요. 정치계에서 이걸 정치적 이슈로 시간이 없나 그 귀한 시간에 이런 것은 김재원이 그런 얘기 했으면은 개인적으로 처벌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온갖 신문이 다 일어나가지고 떠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개인적인 일탈과 정치적인 어떤 주제는 그 현안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태용호도 뭐 개인적인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했냐면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이 지시라든가 JMS는 민주당이라든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이름이 거론된 음성 녹취권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음성 녹취권은 이게 대통령 공천과 관련되니까 언론 탄핵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발언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걸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현안과 개인적인 일탈을 막 섞어가지고 언론에서 대소특필하면서 중요한 외교 첨사라든가 이런 게 묻힌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알다시피 지금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이제 우리가 적으로 지금 막 적과 같은 그런 어떤 지금 그런 발언을 갖다 거쳐온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하고 지금 중국이 지금 알게 모르게 경제 제재를 갖다 지금 하면서 그동안 중국이 최대의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이제 최대의 무역 적자국으로 이제 바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지금 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 GDP 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5%나 되는데 시장을 막 뺏기고 시장을 뺏기뿐만 아니라 지금 제2의
IMF 사태가 지금 초래될지 몰라요. 지금 네.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외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고도 우리 기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되는데 네. 이걸 나라를 예를 들면 외교를 하더라도 나라의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를 지금 완전히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멸망의 길로 군주 하나가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오늘은 도덕론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여당도 지금 마찬가지로 태영호와 김재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남국 가상화폐 이건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공직자라 하더라도 개인적 어떤 뭐 다소간의 일탈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김남국은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를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은 정치적 이슈와 구분을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처리를 공직자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 이것이 정치적 이슈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잖아요. 도덕담론이라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17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자기가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170명, 160명을 전부 다 하나같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정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도덕화하려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해서 못된 짓 하면은 일탈을 하면은 처벌을 하는 것으로 끝내고 당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당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의 사태가 터지면은 얼른 개인적인 것으로서 이걸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주당이 죽게 생겼으니까 김남국이로 원망하는 거예요. 김남국이 가상화폐에 연루가 돼서 뭐가 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김남국 혼자를 어떻게 그렇죠. 처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실정법상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불법이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자, 그거는 사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제 이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국민의 어떤 것도. 눈높이라든지 자극적인 네. 청렴하다고 했는데 돈을 뭐 몇십억이나 갖고 있단 그렇죠. 말이지.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아니 몇십억 버는 건 결과적인 것이고 그 동기는 국회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김남국을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이게 이제 마녀사냥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일에 거기서 불법이 드러났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징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김남국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도덕 담론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으로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남국 의원이 8일이죠. 8일까지만 해도 나는 합법적으로 했다.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일 날 오늘이 11일이죠.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에서 종용을 한 거예요. 빨리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과한다. 왜? 이유가 뭐냐? 당에서 종용을 하는데 자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가 어떤 건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사과할 정도 되면은 딴 사람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데 드러난 게 검찰에 의해서 김남국만 나온 건데 그렇죠. 지금 나머지 그러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지금 가상화폐 보유하는 게 이 그렇죠. 김남국 하나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그런데 안 들키면은 문제가 되고 안 들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꼼수를 했냐면 김남국을 보고 빨리 가상화폐 팔아치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남국이 가상화폐를 팔아치우는 것과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보고 가상화폐를 팔아치워라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징후가 나타났으니까 이것을 좀 더 바람직하게 공직자 이 가상화폐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남국의 도덕성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남국이 설사 불법 행위가 만일 있다고 하면 개인적 일탈로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민주당 전체에 무슨 명운에 관련되는 것처럼 떠드는 게 그렇지. 민주당이 자승자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개인 그렇죠. 그건 개인을 김남국 개인의 처벌하고. 문제인데 이걸 네. 왜 마치 전체 자기네들이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그렇죠. 왜 인식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딱 선을 그래서- 긋어야죠. 예. 그래서 이것이 김남국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방향을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질곡 속에서도 이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던 검찰 개혁도 중간에 중단하고 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네들 탈탈 털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그게 무슨 지금 이런 질곡 속에서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건가 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뭐 그 윤석열의 지금 그 이 범죄 행위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범죄 혐의 한 범죄 100 혐의가. 몇십 가지가 지금 되는데 제가 정리해 그렇죠. 보니까 그거에다가 네. 김건희 그렇죠. 뭐 주가 조작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그 한두 개냐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캐비넷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민주당은 맨날 공격만 당하다가 야 김남국이 너 가상화폐 빨리 팔아치워라 이런 꼼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캐비넷에 꺼내갖고 언론사에 네. 흘리는 거는 이거 범죄 행위거든. 그렇죠. 그걸 갖다 물고 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도덕론에 야 김남국이 도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김남국이 잘못했으면 김남국이를 딱 개인적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따라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도덕과 당을 합쳐가지고 이 김남국 때문에 당이 망하는 것처럼 이러하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의 그 방향 실종, 정책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도덕론에 묶인다는 것 자체가 방향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 그 160명을 도덕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 매체를 떠들고 있는 게 태영호, 김재원 윤리위원회 제소했다. 윤리위원회 제소할 게 아니라 바로 공천에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고 하면 그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것이고. 탄핵 절차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덕론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이게 매스컴에서 이 매체에서 대중 매체에서 작심하고 떠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시대연구소라는 게 있나 봐요. 시대연구소장 엄경령이라는 사람이 한 얘긴데요. 5월 8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능력으로 야당은 도덕성으로 승부를 얻어야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이 대선 패배, 그러니까 대선 패배가 도덕성이 결여돼서 패배됐다고 이 엄경령은 보는 거예요. 대선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 민주당이 계속 도덕성에 하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돈봉투, 그 다음에 또 이재명 기소, 그 다음에 김남국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경영이라는 사람은 웃겨도 너무 웃긴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당은 능력으로 하고 야당은 도덕성으로 한답니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당은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당은 도덕성은 관계가 없다. 개차반같이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야당은 도덕성으로 하라는 것은 야당은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어떤 계보에서
이런 식의 말을 이 엄경영이라는 사람이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엄경영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겨레는 왜 또 그런 글만 다 올리느냐고. 한겨레가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것이 야당을 도덕성 그 담론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끊임없이 하얗게 세탁만 하고 있거라. 그러면 아무것도 다른 걸 못하잖아요. 야당은 도덕성에 묶어놓고 아무런 기능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음모가 이 엄경영뿐이 아니라 이 한겨레 신문 이거 실어주는 한겨레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는데 지금 내가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민주당 자체에서 자기 발목을 도덕성에다가 묶어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김남국 너 때문에 민주당 망하게 생겼다. 이따위 소리 나고 야 코인이 썩어 빠지니까 코인 거래가 썩어 빠진 거면 왜 그거를 제도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썩어 빠진 거 도덕론 여기에다가 그 침잠해서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것이에요. 지금 네. 제대로 된 당이라 그러면 지금 이진복이가 그 공천 개입한 거 그거 수사 지금 그거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래갖고 단식 농성에도 해야 돼요 지도부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 옛날에 그 누구야 그 국민의힘에 네. 국민의힘에 누구더라 그 김성태. 김성태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누구야 예. 그러니까 그 김경수 사건 그 조사를 하고 그렇게 그 단식 농성해서 결국은 얻어냈잖아요. 예. 그런 거 특검을 갖다 얻어냈다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도대체 투쟁이라는 걸 볼 수도 없고 특히 그 박광원이 되고 나서는 걔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박광원이는 그 이낙연 공보실장인가 했대요. 그래서 내가 대선 때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놈인지 알고 있지만 비판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쇄신만 한대. 우리 잘 비판하겠다는 거야 지금. 말이 됐네 이게. 공격을 안 해 지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도덕담론에 묶여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데요. 도덕담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은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끝내고 당은 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가 성희롱인가 그 때문에 이게 몇백 불인가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유죄 선고가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에 뭐를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트럼프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민주당의 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전체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만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당은 당대로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가 구멍가게 수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가상화폐를 했다. 그것도 투명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썩어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당이 내려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남국이는 물론 그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지만 김남국이가 그럼 나쁜 짓을 하면 민주당이 다 책임져야 돼? 예를 들면 김남국이가 만약에 어디 가서 폭행을 하고 예를 들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김남국만 책임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렇지. 그 국회의원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지. 국회의장이 사퇴하든지 말든지. 국회의원이 사퇴하든지 연대 책임져야지. 같은 국회의원들이 왜 민주당만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히려 그 민주당 그래야 되겠지. 야,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라면 국회의장 김진표 네가 네가 관리를 못한 거니까 그 국회의원들. 김진표가 말씀 잘하셨는데요. 김진표가 입만 떼면 하는 소리가 그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표는 뭐냐면
절대 사표낼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어떤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딱 잡고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아무것도 다른 거 못하게 하고 민주당을 침잠시켜서 이 다수당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소수당과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서 국회 자체의 기능을 행정부 견제죠. 사법부 견제 기능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징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엄경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여당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당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아니 여야가 다 같이 도덕성이나 능력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갖다가 지금 그 도덕 문제로 병신 만들라고 작정을 한 민주당을 갖다가 바보 병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죠. 아니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당은 도덕성을 해야 된다는 게 뭐 공자님 말씀이? 아무도 그런 그렇죠. 근거 자체 전제 자체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걸 갖다 그런 전제를 그러니까 엄경영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겨레가 그 5월 며칠째 5월 8일자에 그게 말이 된다고 대무장 말하기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글을 올려주는 것 자체가 네. 한겨레 자체가 뭐 이미 뭐 한 걸레라 그러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거의 뭐 딴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도덕성 담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던 김남국이 됐던 누가 됐던 잘못하면 처벌 경계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죠. 그러니까 도덕성 담론이 아니라 도덕 담론이 아니라 처벌 경계의 담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저 사람은 도덕적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항상 경계하고 그게 서로를 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함으로써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처벌함으로써 그런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김남국만 가상화폐 그 거래를 했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법무부를 보고 너희들도 가상화폐 거래한 거 공개하라. 정보 공개 신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거는 안 하고 김남국이만 들고 패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게 하나고요. 도덕 담론이 아니라 처벌 담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일탈은 당의 명운과 구분을 해야 된다. 당은 당대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처벌하고 당의 정책은 그 방향을 세워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그 일탈에 앞서서 하던 검찰 개혁이나 계속하는 것이지 김남국 도덕성이나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했다고 투명하고 이렇게 거래했다고 하는 그 김남국을 이제 미리 뭡니까 상스러운 말로 조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각계각층에 이제 1주년을 맞아갖고 뭐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천주교, 뭐 불교, 기독교,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사회 모든 분야, 뭐 간호사면 의사협회니 뭐 온갖이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진다. 특히 외교 분야는 지금 전쟁 위기로 지금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각 분야뿐이 아니라 각 지역. 어제 부산서도 60몇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이제 그 준비를 했고요. 각 구청별로도 열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 디비져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은 뭐 좀 사실은 좀 할 얘기는 많지만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